고1 마지막 지문입니다. 41번에서 42번 장문 지문이었는데요. 주제가 되게 재미가 없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최대한 좀 쉽게 설명해 볼게요. 주제가 재미가 없기도 하고 좀 약간 여러분들한테 안 와닿겠다라는 느낌도 들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 볼 테니까 이 지문이 어떤 내용인지 파악하는 데 주안점을 두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먼저 주제를 간단히 좀 짚어볼게요.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고등교육이라는 것이, 고등교육이 뭐예요? 고등학교 교육이 아니고요. 고등교육이라고 하면 대학교 교육 그런 겁니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고등교육이라는 건 여러분들 옛날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았을까요? 아니면 일부 사람들만 받았을까요? 당연히 일부 사람들만 받았었겠죠. 나머지 평민들이나 서민들은 다 먹고 살기에 바빴지 않았을까? 고등교육을 받기는 조금 힘들었겠지. 하지만 점점 그 고등교육이 확대가 됩니다. 대상에 있어서 확대가 돼. 이 말은 뭐야? 원래는 돈 많은 엘리트층들만, 저기 높은 계층만 이 고등교육을 듣다가 이제는 대중을 대상으로 한대.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고등교육의 참여율이 어떻다? 높아졌다라는 거죠. 장점이 되는 거지 이게. 이렇게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고등교육이라는 것이 참여율을 많이 높이더라 라는 점에서 장점을 띠고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어떤 단점이 있냐면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 고등교육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이 딱 3명의 학생들을 가르칠 때랑 300명의 학생들을 가르칠 때랑 어떻겠어? 당연히 300명이 있으면 한 명 한 명 평가를 해주기가 어렵겠죠. 그치? 3명이 있을 때는 과외식으로 한 명 한 명 다 개인적으로 교육을 해줄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대중들을 대상으로 하면서 참여율이 굉장히 높아지다 보니까 너무 많은 고등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많아진 거고, 그렇다 보니까 결과에 집중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 즉, 이 결과라고 하면 뭐예요? 시험 결과를 말하는 거였지. 얘네들이 지금 잘 따라오고 있나? 뭔가 평가를 해야 되잖아. 이 친구들이 지금 잘 따라하고 있나?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되는데 딱 원래는 3명밖에 없었으니까 이전에는 그냥 개인적으로 평가가 되게 잘 가능했어. 하지만 대상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평가를 함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해? 그냥 객관식 시험지 딱 던져놓고 70점 이상은 잘 따라오고 있지 못하고 80점 이상은 잘 따라오는데 이해도가 좀 부족하고 뭐 90점 이상은 굉장히 잘 따라오고 있고 이런 기준으로밖에 평가를 못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시험 결과에 집중을 하게 되는 단점과 결과에만 집중을 하게 되는 단점과 그리고 교육이 비개인적으로 바뀌었다. 이것도 뭔 소린지 아시겠죠? 너무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개인적인 교육이 아니라 비개인적인 교육으로 바뀌었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가볼게요. Higher education has grown from an elite to a mass system across the world. 고등교육은 has grown, 자라왔다라는 거죠. 성장해왔다라는 거지. 어디부터? From A to B, A에서 B까지. 엘리트 시스템에서 mass 시스템, 대중 시스템이죠. 엘리트 시스템에서 대중 시스템으로 성장해왔다. Across the world, 세계 곳곳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고등교육이 어떻게 됐다라는 거야? 원래는 일부만 듣는 엘리트층인 일부만 듣다가 이제는 mass 시스템, 대중들이 다 같이 듣는, 우리 mass media 이런 식으로도 말을 많이 하죠. mass media, 대중 매체 뭐 이런 거죠. mass는 대중이란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엘리트층에서 매스미디어로 성장해왔다라는 겁니다. 대상이 굉장히 확대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고등교육에 있어서. In Europe and the USA, 유럽과 미국에서는 increased rates of participation, 요까지가 주어입니다. 증가된 비율, 과거분사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비율은 누구누구를 증가시킨 게 아니라 비율 그 자체가, 이 rate란 애가 increase 당한 거니까, 그치? 그러면 과거분사로 정한 게 맞겠죠. 증가된 비율은 뭐에 증가된 비율? of participation, 참여죠. 참여. 증가된 참여율은 무슨 참여율을 말하겠어? 그 고등교육에 있어서의 증가된 참여율을 말하는 거겠죠. 증가된 참여율은 occurred, occur
발생하다, 일어나다 라는 자동사입니다. 목적어를 수반하지 않고요. 자동사이기 때문에 뭐 비동사 플러스 pp, be occurred 이런 식으로 수동태로 표현할 수 없다라는 거 아시겠죠? 여기서는 occurred 이렇게 사용돼야 됩니다. 발생하다. 오케이? 참여율, 증가된 참여율은 발생했다. 언제? In the decades after the Second World War. 세계 2차 대전 후에 in the decades. decade면 10년이거든요. 근데 s가 붙었으니까 수십 년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수십 년간 증가된 참여율이 발생했다라는 말은 뭐야? 요 세계 2차 대전이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제 수십 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있었겠죠? 수십 년간 뭐가 됐다? 고등교육에서 참여율이 높아졌다라는 거 있죠. 오케이? 세계 2차 대전 이후로 고등교육이 이제는 대중들을 대상으로 일반적인 사람들도 굉장히 고등교육을 많이 듣더라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 Between 2000 and 2014, 2000년과 2014년 사이에 rates of participation 요게 주어져? 제가 좀 이거 뭐 지워놔야겠네. 다시 보자. 참여율인 거죠. 참여율 in higher education 고등교육의 참여율은 almost doubled 거의 2배로 뛰었대요. From 19% to 34%. 맞죠? 거의 2배 맞지? 19% from A to B 19%에서 34%까지 거의 2배로 뛰었다. Across the world 세계 곳곳에서 이렇게 많이 뛰었대요. 고등교육의 참여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걸 볼 수 있죠. 이 2000년과 2014년 사이에. 자, 근데 어떤 사람들 사이에서 among이라는 전치사는 뭐뭐 중에서라는 뜻이죠. 어떤 사람들 중에서 the members 어떤 구성원들 중에서. 근데 어떤 구성원이야? 이 구성원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Of the population in the school living age category. 이렇게. 여기까지 다 보시면 되겠네. population, 인구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어떤 인구야? In the school living age, 학교를 떠나는 나이니까 졸업 연령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졸업 연령의 category, 범주. 졸업 연령의 범주의 population, 인구수에서 인구의 요 구성원들 중에서. 오케이? 그러면 뭔 말이에요? 고등교육이 19%에서 34%까지 전 세계적으로 뛰었는데 어떤 애들 중에서 뛰었다라는 거야? 학교를 떠나는, 즉 졸업 연령 사이에서. Typically 전형적으로 18 to 23 18살에서 23살까지 이 친구가 지금 School Living Age 카테고리인 거죠. 요 나이대 사이에서 요 나이대의 구성원들 중에서 2배 올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18살 때부터 23살까지 요 정도 연령대를 지닌 애들이 고등교육 받는 비율이 19%에서 34%까지 뛰었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음 문장. The dramatic expansion of higher education 고등교육의 dramatic 극적인 expansion 확장이죠. expand라는 동사가 명사형으로 바뀐 겁니다. 뭐뭐를 확장시키다 라는 뜻이지. 또는 뭐 팽창하다 이런 뜻도 있고. 그러면 극적인 확장 higher education 고등교육의 그러한 극적인 확장은 has been marked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서 mark라는 단어를 좀 보고 갈게요. mark가 뭐뭐를 특징 짓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be marked 특징 mark라는 동사를 다한 거니까 특징 지어지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be marked, BPP. 근데 수동태만 사용됐어요? 아니죠. 수동태, 이 be marked라는 수동태를 현재 완료로 바꾸고 싶어. 그래서 이 친구 be marked를 PP형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has PP. 오케이?
그래서 has been marked 이렇게 된 겁니다. 특징 지어져 왔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자, 특징 지어져 왔대요. 뭘로 특징 지어져 왔대? By a wider range of institutions of higher learning. 뭐에 의해? 첫 번째, 여기까지가 1번이죠. 뭐에 의해? 더 넓은 range, 범위니까 광범위한 of institutions, 기관이죠. 근데 어떤 기관이야? of higher learning, 고등학습 기관.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러면 고등학습 기관, 광범위한 고등학습 기관과 그리고 두 번째, a more diverse demographic of students, 더 diverse, 다양한 인구 집단, 학생들의 인구 집단으로 특징 지어져 왔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장은 뭔 말을 하는 거야? 고등교육의 극적인 확대라는 게 뭐라는 거야? 이게 뭔 말이에요? 이 고등교육의 극적인 확대는 두 가지로 특징 지어져 왔다라는 거지. 첫 번째 특징은 뭐야? 더 광범위한 고등학습 기관. 그리고 두 번째는 더 다양한 학생 인구 집단. 그러면 요 1번과 2번 때문에 극적인 확대가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Changes from an elite system to a mass higher education system. 요까지가 주어입니다. 변화는 변화인데 어떤 변화야? From A to B. 오케이? 여기까지죠? 주어의 핵이 changes이기 때문에 동사 자리에는 단수로 수일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is associate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 안 돼요. 오케이? 그래서 are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are associated 이런 식으로 동사는 이따가 하고 주어 먼저 해석을 해봅시다. 엘리트 시스템에서 from A 그리고 어디로? to B. A mass higher education system. 대중 고등교육 체제. 대중 고등교육 시스템으로의 변화는 우리 지금까지 그 변화를 살펴봤죠? 이런 변화들은 are associated. associate 무슨 뜻이에요? 뭐뭐를 연관시키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associate A with B 이렇게 하면 A를 연관짓다 with B, B와 A를 B와 연관짓다 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 변화는 연관되어 있다. 뭐와 연관되어 있다? Political needs, 정치적인 필요성과 연관되어 있다. 연관이 된 거니까 BPP, 수동태로 사용해야겠다라는 거 아시겠죠? 그리고 수일치도 잘 해주시고 주어의 핵은 changes니까. 오케이? 자, 뭐랑 연관되어 있대요? 이런 고등교육이 확장, 왜 고등교육이 확장된 거지? 이런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본 거지. 왜 고등교육이 엘리트 체제에서 대중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체제로 바뀐 걸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러한 변화들은 are associated with political needs. 어떤 정치적 요구와 관련이 되어 있대요. 자, 무슨 정치적 요구야 근데? 투부정사가 지금 꾸며주고 있죠? 투부정사가 여기 political needs라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죠. 자, 뭐를 꾸며주고 있대? 뭐를 꾸며주고 있는 게 아니고 뭐 하는 정치적 요구래? To build a specialized workforce for the economy. 자, 뭐를 만들기 위한? A specialized workforce. workforce면요, 인력이거든요. 인력, 노동력. 근데 specialized야. 전문화된 인력.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전문화된 인력을 for the economy. 뭐를 위해? 경제를 위해. 경제를 위해서 전문화된 인력을 만들기 위한 정치적 요구와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했어야 돼? 이렇게 고등교육이 굉장히 확대된 이러한 변화가 생긴 이유가 뭐야? 정치적 요구와 관련되어 있구나. 근데 어떤 정치적 요구였어? 전문화된 인력을 만들기 위한 정치적 요구래요.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봐봐. 전문화된 인력. 여기서는 어떤 전문화를 말하는 거예요? 고등교육을 더 많이 받은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싶다라는 거죠.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을 지금은 전문화된 인력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러한 전문화된 인력을 만든 게 뭐 때문이야? 경제를 위해서. 그러면 이렇게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 많아질수록 당연히 경제도 나라의 경제도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겠죠. 아, 그래서 이렇게 고등교육 체제가 바뀌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자, 근데 여기 in theory. theory는 이론이죠. 이론. 근데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글의 구조를 잠시만 먼저 보고 갈게요. 이론적으로는 이 변화가 블라블라한데 실제로는 이러이러하더라. 이런 식으로 구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원래 뭐였대? In theory, the expansion of higher education. 확장이죠. 뭐의 확장이야? 고등교육의 확장은 to develop a highly skilled workforce. 또 투부정사가 있네. 요 투부정사도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highly, 매우 라는 뜻이죠. 매우 숙련된 인력을 develop, 개발하기 위한 이러한 고등교육의 확장은. 그치? 지금 이제 이 문장 읽어도 이해가 가죠? 아까 to build a specialized workforce 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그치? 그러면 highly skilled workforce, 얘가 결국 뭐야? 얘랑 똑같은 거네. 그치? 얘랑 똑같은 거죠? 이렇게 고도로 숙련된 인력을 개발하기 위해, 즉 만들어내기 위한 이러한 고등교육의 확장은, 자, 요까지가 주어입니다. 요까지 should diminish. diminish가 뭐뭐를 감소시키다 또는 뭐뭐를 약화시키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should를 뭐뭐 해야 한다라고 해석하지 마시고 추측과 당위 그 사이 어딘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should diminish 감소시켰을 것이다. 근데 어떤 확신을 갖고. 자, 해석을 전체로 한번 해볼게요. should diminish 감소시켰을 것이다. 뭐를 감소시켰을 것이다? The role of examinations in the selection and control of students. 자, examination 조사라고 해석하지 마시고, 우리 시험이 영어로 뭐예요? exam이죠. exam 맞지? 그래서 얘를 그냥 시험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돼요. 시험의 역할을 감소시킬 것이다. 시험의 역할을 감소시킨대. 근데 무슨 시험인데? 자, 이 시험의 역할이 뭔데요? In the selection and control of students. 학생들의 선택과 select, 선택하다라는 거죠. 학생들의 선택과 통제에 관한 시험의 역할을 감소시킬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고등교육이 확대되면 학생들을 뽑고 학생들을 통제하는, 학생들을 이렇게 뽑고 학생들을 통제하는 그런 기능을 가진 시험의 역할이 diminish, 줄어든다라는 거죠. 뭘 줄일 것이다. 이런 역할이 왜 줄어들어? 자, 뒤에 부분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문장이 끝난 줄 알았는데 콤마 있으면서 ing가 붙었죠. 분사 구문입니다. initiating, 시작하면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시작하면서, 뭐를 시작하면서? initiating approaches, 어떤 접근 방법을 시작하면서. 근데 무슨 접근 방법이에요? to assessment, 평가를 평가로의 평가로의 접근 방법, 평가로의 접근 방법을 시작하면서. 어떤 그건데요? 어떤 평가로의 접근 방법이야? Which enable lifelong learning. 평생 학습, lifelong. 평생 학습을 enable, 가능하게 하다라는 거죠. 그치? 여기서는 결국 선행사가 뭐야? 야, 나가. 비켜 씨. 됐다. 선행사가 approaches 요거입니다. 요거예요. 그래서 which enables라고 들어오면 안 돼요. 오케이? 평생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접근 방법.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결국 이 to assessment도 얘를 꾸며주는 거니까 평가로의 접근 방법. 근데 이 접근 방법은 뭐야? 평생 학습을 가능하게 해주는 접근 방법을 시작하면서 ing가 붙어야겠죠? 그러면 자, 이해를 좀 해봅시다. 여러분들 이해를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지문도 재미가 없고 좀 어려운 지문이긴 해, 주제 자체가. 자,
아, 아, 아. 고등교육의 확장이 일어납니다. 고등교육의 확장은 뭐 하기 위한 고등교육이야? 고도로 숙련된 이 노동력을 만들려는 확장이죠. 그치? 고등교육의 확장. 우리가 고등교육의 확장이라는 것도 뭔지 알겠고, 고등교육의 목적도 뭔지 알겠어. 근데, 자, 이런 확장은 이론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봐봐. 시험의 역할을 감소시킬 거래요. 근데 이 시험의 역할이란 거 뭐야? 시험의 역할이란 게 뭐예요? 자, 시험의 역할이란 거 뭐야? 여기 나와 있습니다. The selection and control of students. 학생들의 선택과 통제. 이게 바로 시험의 역할이라는 거지. 시험이라는 것은 학생들을 통제하는 통제하는 역할을 하고 학생들을 뽑아내는 역할을 해요. 근데 이 시험을 감소시킬 거래. 왜? 뒤에 나오죠? Initiating approaches to assessment. 평가로의 접근 방법. 그러니까 평가 방법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평가 방법을 시작하면서. 근데 어떤 평가 방법? Which enable lifelong learning. 평생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평가로의 접근 방법을 시작하면서. 이게 뭔 말이야? 여러분들이 공부를 원래는 한 25살? 대학교 갈 때까지니까 한 25살까지쯤 하겠죠? 근데 평생 교육이래. 이 고등교육의 학습이 이 고등교육의 확장이라는 건 평생 학습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거래요. 자, 평생 학습이란 거 뭐야? 25살까지 공부한 게 아니라 100살까지 공부를 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17살이죠? 17살에 시험을 한번 못 봤다라고 해서 그냥 야, 너 막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괜찮아. 평생 학습하니까 이번 시험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 이런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시험의 역할이 should diminish. 시험의 역할을 감소시킬 것이다. diminish가 들어와야겠죠? 오케이? 평생 학습을 하니까 내가 100살까지 맨날 시험을 칠 수는 없잖아. 그니까 지금은 크게 시험이 중요해지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평생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접근 방법을 시작한 거니까. 이해가 되시죠? 다음 문장. 요 평생 학습 저 뒤에 좀 나와 있네요. 요 approaches to assessment에 대한 설명이 좀 나와 있습니다. assessment for learning. 첫 번째, 학습을 위한 평가. 두 번째, a focus, 집중이래요. 뭐 어디에 집중인데? on feedback for development, 발전을 위한 피드백에 집중. 오케이? 그러면 학습에 대한 평가, 결과에 대한 평가가 아니에요. 결과에 대한 평가가 아니야. 왜? 시험의 역할이 diminish 했다며, 감소했다며. 그러니까 학습의 평가, 그리고 발전을 위한 피드백에 집중. 그냥 시험 몇 점이네? 너 낙제. 이런 게 아니고 괜찮아. 어차피 평생 학습이니까 좀 더 발전하기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될까?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하는 거에 집중. 요게 바로 approaches to assessment which enable lifelong learning. 요걸 말한 거였죠. 평생 학습을 가능하게 해주는 평가 방법. 오케이? 자, 근데 이게 이론상으로는 이랬고 in reality,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된대? 자, 실제로는 어때요? Socio-political changes to expand higher education. 여기까지가 주어져. 고등교육을 확장시키기 위한 사회정치적 변화들은 have set up이면 뭐뭐를 구성하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네. 뭐 조성하다도 괜찮고. 자, have set up, have pp가 사용됐네요. 쌤 여기 setted 아닌데요? 아니, set은 동사의 3단 변화형의 모습이 다 똑같습니다. set이에요. set. 그러면 have set up, 뭐 해왔다? 조성해왔다, 구성해왔다. 뭐를요? filled up contradiction. contradict라는 단어가 뭐뭐와 상충하다 라는 뜻이거든요. 상충하다. 서로 충돌하는 거야. 상충하다. 그래서 contradiction이라는 뜻은 모순이라는 뜻입니다. 모순의 field. 모순의 장. 모순의 장 이렇게 해서 한 게 제일 깔끔하겠네. 모순의 장을 조성해왔대요. 웬 모순? 자, 뒤에 볼게요. For assessment in higher education.
고등교육에 있어서의 고등교육의 평가에 있어서의 모순의 장을 조성해왔대요. 엥? 어떤 모순이 있는 건데? 평가, 고등교육에 있어서의 평가에 모순이 있다고? 뭐야? 왜? 아까 이론상으로는 뭐라 했어요? 평가라는 것이 어떤 평가였어? 시험의 역할이 감소했다 했죠? diminish 했다고 했죠? 어떤 시험의 역할인데? 학생들을 selection and control of student인가? 학생들의 선별과 그 다음에 통제, 학생들의 선별과 통제에 있어서의 그 시험의 역할이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모순이 있대. 그러한 평가에 모순이 있대요. 다음 문장. Mass higher education, 대중고등교육은, 그러면 엄청 참여율이 높은 거였죠. 대중들을 대상으로 하는, 엘리트만이 아니고 대중들을 대상으로 하는 고등교육은 requires, 뭐하다? 필요로 한다, 요구한다. 뭐를 요구한다? efficient approaches to assessment, 효율적인 접근 방법을 요구한대요. to assessment. 그냥 이렇게 하자. 아유 씨 헷갈려라. 이거 여러분들도 이게 편하죠? 평가로의 접근 방법이 아니라 그냥 평가 방법 이렇게 하는 게 편하죠. 이렇게 통째로 묶어가지고 평가 방법. 효율적인 평가 방법을 요구한대요. 대중을 대상으로 한 고등교육은 such as examination, 뭐 같은, 마치 시험이나 뭐야, 아까 이론상으로 시험의 역할이 감소할 것이다 라고 했었는데 평생교육으로 가다 보니까, 근데 이런 시험이나 multiple choice, 객관식입니다. 이게 multiple이 다수의 라는 뜻이거든요. 1, 2, 3, 4, 5 5번까지 우리 선지 5번까지 있으니까 오다선지? 오지선다? 오다선지네. 오다선지 같은 거. 멀티플 초이스가 객관식이에요. 이런 시험이나 멀티플 초이스 퀴즈들, 객관식 퀴즈들 같은 효율적인 평가 방법을 요구한대요. With minimalist, impersonal or standardized feedback. minimalist, 최소한의, 그리고 impersonal, personal이라고 하면 개인적인이란 뜻이죠. 근데 impersonal이니까 비개인적인. 그리고 standardized, 스탠다드가 기준이니까 standardized, 기준화하다, 즉 표준화하다. 근데 pp형이 사용됐죠? 표준화된. 최소한의, 그리고 비개인적인, 표준화된 피드백을 갖춘.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죠. Often causing students to focus more on grades than feedback. 또 콤마에다가 ing가 붙었으니까 분사 구문이겠죠. 뭐 이런 식으로 보면 됩니다. As it causes students to focus more on. 진짜 또 잘못 눌렀네. 이럴 때가 제일 짜증나. 잘못 눌린 거. 자, 분사 구문입니다. 분사 구문. 조금만 위로 올리자. 눌리는 자꾸. Causing students to focus more on grades than feedback.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져. 이렇게. cause는 그 외에 해당한 동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투부정사만 들어가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것이 뭔데? 이 mass higher education, 얘가 주어였지? 그것이 이 대중 고등교육이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도록 유발하면서 학생들이 to focus more on grades, 성적에 더 focus, 집중하도록 유발하면서 than feedback, 피드백보다도 더. 피드백보다 더 어디에 집중한다라는 거야? grades, 성적에 집중한대요. 오케이? 그러니까 어떤 말이야? 이론상으로는 이러한 대중고등교육이 대중고등교육을 시행하면은 이제 시험의 중요성이 굉장히 낮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어떻다라는 거야. 이게 이론상으로는 그랬는데 실제로 들어와 보니까 어때? 애들이 오히려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피드백을 하나하나 주기도 힘들고 그냥 효율적인 평가 방법을 요구하더라라는 거였죠. 이 효율적인 평가 방법이 뭐야? 시험이나 또는 객관식 퀴즈 같은 거. 어떤 방식으로? 최소한의 비개인적인 표준화된 피드백으로.
피드백을 하기는 하는데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최소한이고 비개인적이고 다 이제 뭐 카톡 이런 걸로 일괄적으로 보내겠죠. 한 명 한 명 얼굴 보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의미에서 비개인적으로. 그리고 표준화된 학생별로 개개인에 맞춰 가지고 피드백을 해줘야 되는데 300명, 400명 이렇게 너무 고등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표준화된 이런 양식이 있는 거지. 표준화된 양식. 이걸로 피드백을 쫙 해주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돼? Often causing students to focus more on grades than feedback. 피드백보다도 점수에 더 집중을 하도록 만든다라는 거죠. 되게 모순적이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러한 변화가 모순의 장을 조성해왔다라는 말을 한 이유가 요런 겁니다. 알겠죠? 여기서는 이론상으로는 시험의 중요성을 diminish, 약화시킬 것이다, 감소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해놓고 근데 실제로는 모순의 장을 조성해왔고 이 모순의 장은 뭔 말이야? requires efficient approaches to assessment. 효율적인 평가 방법이 필요하더라. 300명을 효율적으로 다 평가할 수 있는 간단한 퀴즈, 간단한 시험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더라. 그러면 피드백은 어떻게 돼? 피드백은 싹 다 최소한으로 비개인적으로 표준화되어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피드백보다는 성적에 더 집중하도록 만들더라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In contrast, 대조적으로 the relatively small numbers of students in elite systems in the past 요까지가 주어져. 얘가 주어입니다. The numbers of blah blah. 그러면 많은 학생들이 아니라 학생들의 수인 거죠. 그치? 주어는 요 친구가 주어입니다. 근데 the relatively small 상대적으로 작은 숫자 of students 학생들의 숫자 어디에 있는 in elite systems in the past 과거의 엘리트 시스템에서의 상대적으로 작은 학생들의 수는 그렇죠. 옛날에 엘리트 시스템은 뭐였어? 모든 대중들이 다 고등교육을 받는 게 아니었잖아. 엘리트 시스템이니까 굉장히 극소수 잘 사는 사람들만 고등교육을 받았던 그러한 시대를 말한 거죠. 그치? 이때의 이러한 엘리트 시스템에서의 상대적으로 작은 숫자들은 allowed for 뭐뭐를 허용했다. 뭐뭐를 가능케 했다라는 거죠. 뭐를? closer relationships. 더 가까운 관계를 가능하게 했대요. 뭐와 뭐 간에? between students and their teachers. 학생들과 그들의 선생님들 사이에 더 가까운 관계를 가능하게 하더라. With formative feedback shaping the mind's academic skills and even the characters of students. 요거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분사 구문이에요. with 플러스 가운데 명사 플러스 뒤에 분사 요거 나왔었죠? 얘가 요거 하는 채로 이렇게 한번 분사 구문 했었습니다. formative form이라면 형성하다죠. formative면 형성적인 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형성적인 피드백이 뭐 하면서 shape 뭐뭐를 만들다죠. 뭐뭐를 형성하다라는 뜻도 있고 뭐를 형성하면서 the minds, academic skills and even the characters of students 학생들의 마음과 학업 기술과 그리고 성격을 형성하면서 그러면 이 형성적인 피드백이란 건 뭐야? 형성적인 피드백은 여러분들 생각해봐봐. Your formative feedback은 결국 어떤 걸 의미하는 거야? 질이 높은 피드백이에요? 질이 낮은 피드백이야? 질 높은 피드백이지. 왜? 뭐를 만드는데? 학생들의 성격도 만들어줘. 학업 기술도 만들어줘. 학생들의 마음도 만들어준다라고 했잖아. 그러면 형성적인 피드백이 가능한 시스템은 엘리트 시스템이겠어요? mass higher education. 대중 고등교육 시스템이야? 엘리트 고등교육 시스템이야? 당연히 엘리트겠지. 엘리트. 왜? 엘리트 고등교육 시스템에서는 그 고등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적다 보니까 피드백을 훨씬 더 잘 할 수 있겠죠. 사람들이 적다 보니까 학생들과 선생님들 간에 더 가까운 관계를
허용하면서. 오케이?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피드백을 할 때 시험 친 것뿐만 아니라 근데 공부할 때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는 게 어떨까? 그리고 이렇게 공부를 하면 어떨까? 아카데믹 스킬, 학업 기술, 그리고 학생들의 성격들을 다 고려하면서 학생들을 다 아유, 입 아파. 대충 뭐 이런 느낌이나 약간 단적인 예시로는 제가 결국에는 지금 지금 학원, 지금 제가 여기 모라에 있는 학원과 사직에 있는 학원인데, 모라에 있는 학원은 제가 여러분들 한 반에 거의 6명 또는 많으면 8명 요 정도잖아요. 근데 사직에 들어가면 한 반에 막 15명 또는 막 20명 이렇게 있어. 그러면은 당연히 제가 얘네들과는 closer relationship을 제대로 형성하지 못하겠죠.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러면 제가 피드백을 할 때도 어떻게 하겠어? 하나하나 다 학생들의 성격과 아카데미 스킬과 마인드를 만들어주지 못하겠지. 그치? 하지만 이렇게 적다라고 쳐요. 이렇게 적어. 그러면은 제가 학생 수가 적으면은 뭐 뭔가 평가를 여러분들의 어떤 평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평가를 할 때 요 친구는 요런 성향이 있으니까 요런 걸 풀었겠구나. 요 친구는 요 정도 알고 있으니까 요 정도까지 맞췄으면 잘했구나. 이런 식으로 다 개인적인 교육이 가능한데 개인적인 평가가 가능하고 하지만 개인적인 평가가 가능하지만 여기 이렇게 많은 애들은 이런 식으로 많은 곳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나와 있죠. 최소한의 그리고 비개인적인 그리고 표준화된 피드백을 줄 수밖에 없겠지. 얘네들을 다 평가하기에는 사람이 너무 많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제가 피드백을 그렇게 다 해줘봤자 제대로 다 못 해주겠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 거야? 뭐야? 이 사람 피드백 나 제대로 안 해주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시험이나 잘 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피드백보다 점수에 더 포커스 하더라. 더 집중하게 만들더라.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지문이 원체 재미없고 뭐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끔 설명을 해볼까 했는데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 이것도 질문 있으면 질문을 해주세요. 고생했습니다.